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라이브 데모가 포함이 된 세션입니다.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세션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AWS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씩 구성하며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고요. 웹페이지에서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어떤 클릭스트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신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되어 애플리케이션의 로그를 항상 수집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IoT 센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해당 센서가 지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트렌드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비스 이용자 중에 어떤 부정 사용자가 있다면 이러한 부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이미 갖고 계신 데이터에 정보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석이 늦어져서 부정 사용에 관한 것을 좀 뒤늦게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나 알아내게 됐다면 이미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발생한 그 순간에 가장 높은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가 갖게 되는 밸류는 점점 떨어지게 되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데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이제 조사기관에 따르면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경쟁업체 대비해서 이제 9%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면서 설명드릴 것은 바로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빌드하는 분석 애플리케이션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서버리스 서비스들만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 AWS 상에서 작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세션 제목처럼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석할 데모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요. 이커머스 데이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어떤 클릭스트림 데이터나 장바구니 데이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유저가 어떤 상품을 조회했는지 그리고 해당 상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이 해당 데이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릭스트림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아마존닷컴에서 이제 유저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상품 추천이나 조회 기록과 같은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구축하고 설명드릴 서비스들만으로는 어떤 정교한 분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의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중이신 웹서버나 로그 서버가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데모에서 그와 유사하게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뒀습니다. 네, EC2 인스턴스에 접속해서요. 이제 로드 제너레이터를 하나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해당 로그는 다음 경로에 다음과 같이 1초에 약 1건 정도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4가지 단계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됩니다. 앞서 보신 클릭스트림 로그가 가장 좌측에 이제 데이터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수집하고 어딘가에 분석을 위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분석 작업을 하고 어떤 시각화를 통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와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저희 AWS에서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익숙하신 서비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데모에 사용할 서비스는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들입니다. 그 서버리스라고 하면은 일단 서버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이 끝날 때까지 분석을 위한 단 하나의 서버도 설치하지 않고 단지 서버리스 서비스만을 이용해서 굉장히 작고 빠르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구축할 데모의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신 EC2 인스턴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제 키네시스가 캡처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제 람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글루와 아테나라고 하는 두 가지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이제 퀵사이트를 통해서 시각화 대시보드까지 구성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이 아키텍처를 빌드하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첫 번째는 수집 단계입니다. 그 데모 아키텍처에서는 다음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키네시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람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 이번 데모에서 데이터 수집 용도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를 사용합니다. 그 파이오스는 일단 완전 관리형 서비스고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처리량에 대응해서 자동으로 확장과 축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제 다른 로그 수집기를 한번 운영을 해보셨으면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뭐 샤드를 추가하거나 샤드를 제거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운 작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는 타겟은 S3, 레드시프트, 엘라스틱서치 그리고 스플렁크 현재 4가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정한 타겟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별도의 코딩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데스티네이션을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키네시스는 현재 4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어지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세션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데모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서 일단 키네시스로 이동을 하고요. 보시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일단 파이오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바로 생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림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데이터 파이오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는 이제 다이렉트로 파이오스에 바로 직접 데이터를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키네시스 스트림에 있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는 EC2 인스턴스에서 바로 파이오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풋 옵션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이제 레코드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을 활성화해 주시면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람다 함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미리 만들어 놓은 람다 함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해당 람다 함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컬럼명을 변경하는 동작을 합니다. 쉽 모드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쉬핑 옵션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S3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S3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버킷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픽스를 지정하시면 버킷 내에 하이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업을 원하시면 백업 옵션 활성화 바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버퍼 사이즈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네시스 파이오스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뭐 1메가의 데이터가 모였을 때 S3에 저장하거나 혹은 이제 60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수집하는 뭐 버퍼 사이즈와 버퍼 인터벌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데모에는 일단 1메가와 60초로 설정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원하시면 압축 옵션 바로 선택하실 수 있고 암호화 역시도 직접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호스를 수행할 때 필요한 IAM 롤 하나를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파이어호스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롤을 하나 선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최소한의 권한만 할당된 IAM 롤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파이어호스 구성은 모두 마친 부분이고요. 리뷰 간단하게 하시고 이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바로 파이어호스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서버로 이동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로그들이 계속해서 수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데모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에이전트를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에이전트를 구성하시는 건 굉장히 방법이 간단합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ETC 내에 있는 AWS 키네시스의 agent.json 파일을 통해서 바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에이전트 설정은 이제 TMP 내에 클릭스트림 로그 내에 있는 모든 JSON 파일을 지정한 안유빈 파이어호스라고 하는 파이어호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는 해당 에이전트의 로그를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발 로그 아래에 해당 에이전트의 로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63건의 데이터가 에이전트가 켜진 후에 생성이 됐고요. 아직은 키네시스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9번 파일까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를 보시게 되면 로그 메시지에 항상 테일러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네시스 에이전트는 이제 자바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고 저희 AWS 랩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테일러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로그 파일에 새로운 로그 데이터들이 계속 어펜드가 되면 키네시스 에이전트가 새롭게 어펜드된 내용만을 판단을 해서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콘솔로 돌아와서 해당 파이어호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정했던 정보는 다음과 같고요. 모니터링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파이어호스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정해진 데스티네이션의 S3로 전송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동일한 이름으로 파이어호스를 만들었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에이전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킷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에이전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56개의 레코드가 발생을 해서 133개의 레코드를 이제 정해진 타겟으로 정상적으로 전송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에러가 없기 때문에 S3의 데이터가 잘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S3 버퍼 사이즈와 버퍼 인터벌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 인터벌이 60초이기 때문에 약 1분 정도가 지나야만 데이터가 S3에 쌓이게 될 거고요. S3 같은 경우는 저장하는 데이터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 외에 이제 get과 put, 리퀘스트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건건당을 S3에 저장하시게 되면 너무나 많은 put 비용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파이어호스와 같이 앞쪽에 버퍼를 두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put 비용을 조금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지 않고 있네요. 수집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잠깐 살펴보고 다시 S3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수집 단계는 서버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데모에서는 파이어호스의 타겟을 S3로 선택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S3에 안전하게 저장이 될 것이고요. 파이어호스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에이전트 기반 방법을 택했습니다. 외에도 이제 AWS SDK나 API를 통해서 직접 파이어호스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SDK를 이용하시게 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키네시스 파이어호스로 전송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네시스에서는 람다를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데이터의 컬럼명을 변경하는 람다
함수를 수행을 했습니다. 네, 다시 S3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지정했던 프리픽스가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내부에는 이제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파티셔닝 되어 저장이 되게 됩니다. 2018년 4월 18일 그리고 이제 UTC 기준으로 해서 03시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됐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한 건의 데이터가 보이게 됩니다. 그 세션 시작하고 한 4분 정도가 지났더니 이제 S3의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 고침 해보다 보면 이제 1분에 한 건씩 데이터가 추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키네시스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키텍처 상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S3가 바로 저장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그 앞서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 S3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모든 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S3는 일단 인터넷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저희 AWS에서 가장 오래된 서비스가 바로 S3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AWS 상에 구성을 하실 때 이제 데이터의 저장소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S3의 특징은 일단 저장 용량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고요. 저장하실 수 있는 오브젝트의 개수 제한 역시도 없습니다. 단 이제 저장하는 단일 파일의 크기를 최대 5TB까지만 저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의 크기가 5TB가 넘으시면 그 부분은 이제 분할해서 S3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3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입니다. 그 앞에 장표에 보시면 이제 11개의 구가 적힌 내구성을 S3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AWS가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S3에 저장된 수많은 오브젝트들 중에 손상된 파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S3에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는 간단하게 서버 측 암호화 옵션을 통해서 암호화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파이오스를 생성할 때도 보셨겠지만 이제 인크립션 옵션을 이네이블만 해주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는 S3에 암호화되어서 안전하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실 때 S3를 많이 요즘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그 빅데이터 트랙의 가장 마지막 세션인 데이터 레이크 세션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데모 잠깐 또 보고 가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수집이 안 돼서 좀 애가 탔는데 이제 잘 수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를 하나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아까 그 로그 서버였죠. EC2 인스턴스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형태와 동일하게 S3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람다를 통해서 쉽 모드를 쉬핑 옵션으로 바꾸는 데이터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람다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데이터가 전처리되어 컬럼명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 단계에서는 키네시스가 수집한 데이터를 S3에 안전하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뭐 수집하시려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혹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어떤 형태도 모두 다 S3에 저장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S3에 모두 저장하실 수 있고 관리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S3에서 제한이 없는 처리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선 이제 데모에서와 같이 발생하고 분석을 원하시는 모든 데이터를 S3에 저장하시는 것은 저희 AWS 상에서 어떤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좋은 출발입니다. 따라서 AWS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일단 S3에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네시스가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S3에 안전하게 저장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분석에 관한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작게 시작해서 반복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이제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바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으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이제 AWS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우선 작게 시작하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큰 레드시프트나 뭐 EMR 클러스터 같은 것을 구성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작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관리형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분석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아키텍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수집, 저장 단계와 마찬가지로 분석 단계 역시도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키텍처 상에는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글루와 아테나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이고요. 우선 글루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아직은 많은 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서비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게 되면 그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작 분석 작업에 많이 공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글루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루는 일단 완전 관리형 ETL 서비스고요. 그 글루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은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잠시 후 이제 데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지만 이제 글루에서 크롤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뭐 S3나 RDS 그리고 레드시프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스키마를 알아내서 그 부분을 데이터 카탈로그에 저장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이미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처음에 스키마를 정의하고 분석을 시작했는데 데이터가 유입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정의한 스키마와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스키마를 재정의하는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번거로운 작업은 글루 크롤러를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지속적으로 해당 크롤링 작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케줄 기반으로 글루 크롤러를 수행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정의나 스키마 같은 메타데이터를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에 일단 저장을 하시게 되면 해당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뭐 아테나나 EMR 그리고 레드시프트 스펙트럼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즉시 쿼리해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둡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해당 부분은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조금 대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하시고 나면 아테나를 이용해서 쿼리를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아테나는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화형 쿼리를 통해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그 표준 SQL이라고 적어뒀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하둡 프레스토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이제 아테나 쿼리에서 대부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테나를 이용하시면 이제 작게 분석을 시작하는 게 가능하고요. 우선 서버리스 서비스고 유효 용량이 없습니다. 단지 분석을 위해 실행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데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3에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되고 있네요. 이제 서비스에서 글루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크롤러 메뉴로 이동을 해서 글루 크롤러를 하나 구성을 하겠습니다. 크롤러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뭐 S3, RDS, 레드시프트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S3와 JDBC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데모에서는 S3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죠. 따라서 S3를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킷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뉴빈 서밋 내에 있는 클릭스트림 제이슨을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크롤러로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 대한 스키마를 바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는 데이터가 한 곳에만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로 진행을 하고요. 그 글로 잡을 수행할 이제 IAM 롤 하나를 미리 생성을 해뒀습니다. 해당 부분 선택하게 되고 그 스케줄 잡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런 온 디맨드 뭐 시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과 같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5분에 한 번 글루 크롤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런 온 디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하나 생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요. 다음과 같이 설정을 마쳤습니다. 온디맨드로 실행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동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해서 런 크롤러 잡을 해주게 되고요. 해당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버킷, 아까 이제 저는 하위 폴더의 클릭스트림 제이슨을 직접 선택을 했는데요. 그 버킷, 하나의 버킷 내에 뭐 제이슨 저장하시고 뭐 파케이 형태의 뭐 열기반 포맷으로 저장을 하셨다면 그 가장 상위 버킷만을 선택하시면 글루 크롤러가 알아서 하위에 있는 그 프리픽스별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크롤링 잡이 끝났네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하나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바로 테이블로 이동을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클릭스트림 제이슨 테이블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DB명은 앞서 설정한 안유빈 서밋 DB가 선택이 됐고요. 데이터의 원본은 S3 다음 경로에 있게 됩니다. 네, 해당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살펴보면요. 일단 데이터가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글루 크롤러가 이 데이터는 제이슨이다 라고 판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스키마 검색 역시도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해서 해당 데이터에 맞는 스키마를 정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S3에 저장될 때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파티셔닝 되어 저장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파티션 0123으로 해서 글루 크롤러가 알아서 이 부분은 파티션 값이다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바로 아테나를 이용해서 쿼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선택하고요. 액션에서 뷰 데이터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바로 아테나 페이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서비스에서 직접 아테나를 선택해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탑 10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석을 위한 에드워 쿼리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스트림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조회가 발생하고 있는 10건의 데이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 무언가 상품들의 조회가 이제 탑 10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이 인기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알고 있는 그냥 안시 쿼리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제 원하는 결과를 뽑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카테고리별 탑 10 제품 역시도 다음에 쿼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스트림이나 뭐 장바구니에 있는 데이터니까 얼마가 벌릴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쿼리를 수행해 보면 이제 영업이익 얼마 중에 그 매출이 얼마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 아실 수가 있고요. 뭐 카테고리별 영업이익 역시도 그냥 간단한 쿼리를 통해서 확인을 바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두 가지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S3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서버리스 서비스 두 가지가 단순히 해당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할 때는 그 글루 크롤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분석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성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아테나를 이용해서 빠르게 쿼리해서 결과를 조회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글루와 이제 아테나를 이용해서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시각화하여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네시스로 수집을 했고요. 람다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S3에 안전하게 저장이 됐고요. 글루와 아테나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알고 있는 대화형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테나에서 이용했던 그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퀵사이트를 이용해서 시각화해보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퀵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BI 서비스고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형 서비스고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AWS 상에 있는 데이터에 굉장히 쉽게 연결이 가능하시고 이를 통해 빠르게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JDBC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AWS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퀵사이트를 BI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유와 협업 역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시보드를 하나 만드시고 IAM 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팀원들과 공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웹브라우저를 지원하고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서 퀵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이제 새로운 분석 그리고 데이터 세트에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퀵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오늘 데모에서는 아테나에서 이용했던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테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유빈 서밋 DB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제 클릭스트림 제이슨 테이블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데이터를 스파이스로 임포트 할지 혹은 다이렉트로 쿼리를 할지를 물어보게 되고요. 그 스파이스는 저희 퀵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메모리 병렬 컴퓨팅 엔진입니다. 굉장히 그 데이터를 스파이스 메모리로 가져와서 굉장히 빠르게 시각화하고요. 뭐 그래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그런 것들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번 데모에는 스파이스 옵션을 통해서 시각화를 하도록 하고요. 네, 시각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시각화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뺑뺑이가 도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스파이스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100% 가져오게 되면 오늘 데모를 시작하고 이제 지금 몇 분이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2317건의 데이터가 발생해서 해당 부분을 모두 스파이스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회를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별로 어느 주가 잘하고 있는지 구매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뉴욕과 같이 이제 돈 많은 주에서 굉장히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날지도 좀 궁금합니다. 프로핏과 세일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총 매출 대비 11.47%의 그 영업이익을 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별로 해서 그 영업이익을 좀 히트맵 형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프로핏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그린라이트가 두 곳밖에 없네요. 그 뉴욕과 캘리포니아만 그린라이트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곳에서는 적자가 한 4,000불 이상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 차트와 뭐 라인 차트 모두를 함께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주별로 해서 프로핏을 바 차트로 보고요. 그리고 각 주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인기인지와 같은 것 보실 수 있고 세일즈를 라인으로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뉴앰프셔에서는 뭐 퍼니처, 오피스 서플라이, 뭐 테크놀로지와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퀵사이트가 굉장히 공유와 협업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쉐어 부분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대시보드를 바로 해주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 바로 대시보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바로 누구와 공유할지를 물어봅니다. 일단 공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캔슬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그 앞서 만들었던 시각화 그래프들이 대시보드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 눌러서 보시게 되면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를 이제 좌측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이익은 62,000불이 발생하고 있고요. 탑3 잘하고 있는 주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뭐 뉴욕과 같이 이제 해당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를 좌측에서 엑스레이 기능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였고요. 긴장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화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단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조회가 필요한 부분 등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BI 대시보드를 구성하는데도 어떠한 서버를 프로비저닝 할 필요도 없었고요. 단순하게 퀵사이트를 활용해서 내가 조회를 원하는 데이터에 연결해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스라고 하는 인메모리 병렬 컴퓨팅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스파이스 메모리로 데이터를 로드해서 그래프화하고 그래프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구축한 이제 우측의 아키텍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분 만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키네시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캡처해서 수집을 했고요.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떠한 서버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굉장히 단순한 아키텍처지만 S3에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EMR이나 레드시프트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를 더욱 확장하실 수도 있고요. 머신러닝을 원하시면 S3에 있는 데이터를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한 아키텍처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완전 관리형 서비스만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유입되는 데이터의 양이 늘거나 혹은 스키마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오늘 구성한 서비스의 어떤 부분도 구성을 변경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S3에서는 데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처리량 역시도 비례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서버리스 서비스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유 용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순히 분석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이 끝난 후에 제가 구성했던 데모는 다음 비틀리 링크에서 핸즈온 랩 가이드를 만들어 뒀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해당 핸즈온 랩 가이드를 이용해서 제가 구성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데모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데모를 보여드리는데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이어지는 세션에서 키네시스, 글루, 그리고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링크에서 저희 AWS의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저희 엑스포에서 제가 해당 데모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아테나의 성능 쿼리하는 부분과 S3 처리량을 최대로 가져가는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해당 엑스포에서 조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트랙에서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이번 강연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리고요. 세션이 끝난 뒤에 제가 발표했던 발표 자료와 이제 발표 영상은 저희 AWS 코리아의 공식 소셜 채널을 통해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